자, 왜 항상 골드만삭스나 베어스턴스, 리먼 브라더스는 파산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이렇게 월가의 대형 금융회사의 수석 애널리스트 전략가 분들은 매일 밥 먹고 하는 짓이 금융 관련된 이런 공부고, 일단 우리보다도 영어는 무조건 잘하겠죠. 그리고 훨씬 더 많이 경제, 투자 이런 거에서 배우고 또 오래 공부를 했을 텐데, 이렇게 2007년 뉴스 기사처럼 2008년도에 증시 전망이 밝다는 이런 전망을 해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폭락 직전에도 강력 매수를 외쳐주시는 이런 개소리들을 짓거려 주시는 걸까요? 자, 오늘 영상이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이 어느 정도 될 겁니다. 주식, 채권 이런 금융으로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고 있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주식시장의 격언이 있죠. Don't fight the Fed.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연준에 맞서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런데 대충 뜻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정확하게 이게 뭘 말하는 거냐? 그림을 보면 이해가 바로 되거든요. 그림의 푸른색 선이 이게 뭘까요? 바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영어로 CPI라 그러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냐? 이걸 알 수 있는 지표인데, 사실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표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여러 지표 중 하나예요. 근데 워낙 널리 사용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하면 바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주황색 선이 뭐냐? 바로 미연준의 기준금리예요. 미연준의 FOMC에서는 장기 목표 인플레이션을 매년 2% 정도로 설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이런 푸른색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포함한 PC 물가 지수 등 이 다양한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잠깐 2%를 상회하는 게 아니라 상당 기간이죠. 2%를 넘어가면서 물가가 심하겠다 이러면은 꼭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상해 주시면서 물가를 잡아나가고 그러시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물가가 상승할 때는 꼭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쭉 올립니다. 그리고 양적 긴축이라는 미연준이 보유한 국채를 막 내다 팔아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정책을 펼쳐주시죠. 자, 그러고 나면 주식시장도 폭락하고 경기 침체도 대부분 오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가 오면 연준이 돈을 또 쫙 풀어가지고 경제를 살려서 물가 상승률 2% 정도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좀 심해진다 싶으면은 또 기준금리를 올리고 양적 긴축을 하고, 또 폭락하면은 또 돈 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죠. 여기까지 내용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연준에 맞서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이렇게 시스템화된 자본주의의 구조를 보면서 원칙대로 연준에 반하지 말고 행동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냥 당연한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연준에 맞서지 말라 이 말이 증시의 격언이 됐냐 하면, 실제로 우리들 대부분은 알게 모르게 연준과 아주 정반대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자, 한번 또 그림을 보면서 함께 알아보죠. 그림은 미 연준의 기준금리입니다. 지난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에 2009년도까지 보시면은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거의 제로 수준으로 이렇게 뚝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퀀티티티브 에이징, QE라고 하죠. 무제한 양적 완화 1단계부터 시작해서 3단계까지 마구마구 돈을 풀어주시죠. 자, 이렇게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국채를 막 매입하면서 돈 풀기를 해주시기로 결정했다 하면, 당연히 우리는 앞으로 자산 가격이 막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다. 그러면 그에 맞게 우리는 이렇게 돈 풀기를 해주시는 국면에 그냥 눈 딱 감고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데, 지난 차트 보면은 맞아 이때 투자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실에선 어떻습니까? 그런가요? 아니죠. 2009년에 딱 보면은 연준을 안 믿어요. 왜냐면은 돈을 미연준이 계속 풀어도 주식시장이 계속 빠지니까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고, 또 뉴스에서 어떻게 떠드냐면 연준의 돈 풀기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약발이 안 먹힌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미연준이 통제력을 상실했다, 그래서 2009년에 주식시장이 저점이었는데 거기서 또 반토막이 날 거다, 이런 소리도 막 떠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는, 그리고 상식적으로는 연준에 맞서지 마라 이 말은 다 알지만,
현실에서는 연준과 정반대로 2009년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때 투자한 사람은 거의 없다. 네, 이게 현실이죠. 자, 이 두 번째 사례를 보면 완전히 확실해지는데요. 그림은 미연준이 보유한 자산입니다. 미국채나 뭐 주택저당증권이죠. MBS 등이 뭐 대부분인데요. 2015년 말부터 기준금리를 이렇게 인상해주기 시작하시고, 여기 보시면 2017년부터 이제 2019년 보시면 보유 자산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연준이 보유한 뭐 국채 등의 자산을 만기 때 재투자도 안 해주고 오히려 시장에 내다 파는 거죠. 그러면은 미연준이 달러를 쫙 흡수해 버리니까 이렇게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QT 요거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연준에 맞서지 마라 이 말을 따른다면은 2015년부터 이렇게 기준금리가 쭉 인상이 되고 양적 긴축까지 이렇게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시중의 유동성이 흡수가 되기 시작하고 정부와 은행이 뭐 돈줄을 죄는 이런 형국이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도 점점 어려워지고 기업들의 투자와 소비도 감소하죠. 예상치 못한 수요 감소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업이 파산한다든가 아니면 외부적인 충격 등 이렇게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대응을 하지 못하고 돈이 말라가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경제 구조로 변해간다. 이건 우리가 앞서서 한번 살펴본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돈줄이 마르고 다시 위기가 오고 구조화된 이 패턴을 보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현실에서 어떠냐 이거죠. 이렇게 2015년부터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구간에 주식의 비중을 조금씩 줄이고 현금이나 채권 비중을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주식 비중을 줄여서 채권으로 넘어가고 하신 분이 실제 계시냐 이거죠. 거의 없어요. 자, 왜냐? 제가 2019년 요쯤 초부터 아마 방송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유튜브 방송. 지금은 일단 거시경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스마트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2019년 당시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유튜브에서 거시경제를 얘기하는 채널이 거의 없었어요. 뭐 지금도 그렇게까지 많진 않지만 어쨌든 경제 채널 대부분은 주식 종목 추천하고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채널에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다, 점점 뭐 취약해진다 하면서 채권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뭐 30%, 40% 이렇게 가져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자주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런 채권 비중 얘기할 때마다 항상 굉장히 많은 욕이 달렸어요. 종목 추천이나 하지 또 무슨 채권을 얘기하고 자빠졌냐. 내가 이 인간 영상을 몇 번 봤는데 채권 비중 높이라고 얘기를 계속 했다 얘는. 근데 아직도 폭락이 안 왔다. 뭐 이런 식의 댓글 뭐 이런 욕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뭐 그리고 2019년 11월에는 이제 주식 비중도 한 50% 현금화 하자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어쨌든 2020년에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그때 전에 시청하셨던 분들 중에는 뭐 찐팬이죠. 찐팬 분들도 생기고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부분 경제 수준이 높아지셔서 거시경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제가 이런 경제지표 얘기하고 금리가 올라가면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알아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2019년 당시만 해도 이런 얘기는 알아듣는 분들이 극소수였다 정말. 그래서 제가 실제로 보니까 이게 연준에 맞서지 말라 이 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현실에서 대부분은 연준에 딱 맞서는 행동을 하고 계신다 이거죠.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왜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이런 격언과 다르게 많은 사람들은 연준에 딱 맞서는 걸까요? 이게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 뉴스 기사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게 2007년 12월 11일의 뉴스 기사입니다. 월스트리트의 대형 금융회사들에서조차 이런 원칙,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이런 원칙을 말해주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2008년 미국 증시 전망 밝다. S&P 500 지수가 10% 이상 더 상승한다. 이거를 뭐 골드만삭스부터 베어스턴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월가 대형 금융회사들 대부분의 투자 전략가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게 코스피인데 2007년 말에 거의 2000포인트 가던 게 2008년 한 해 동안 거의 900포인트로 절반 이상이 떨어졌던 해가 2008년이죠. 뭐 물론 그렇다고 우리나라 대형 금융기관의 뭐 전문가분들이라고 틀리냐?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 역시 2007년 12월 30일에 뉴스 기사인데 2008년 새해 증시 전망 하반기에 2400까지 오른다. 모든 증권사 괜히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이 모든 증권사에서도 2008년 증시 전망이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근데 뭐 현실은 반토막이었죠. 그럼 이렇게 월스트리트부터 뭐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은 왜 전부 다 폭락 앞에서 이렇게 강력 매수를 주장해 주시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그분들은 우리가 모두 아는 이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이런 원칙은 너무나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신 거고, 그와 다르게 움직이는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까지 맞춰야 하는 직업적인 특성이 있다, 뭐 이겁니다. 예를 들면은 실물 경제가 분명히 나빠져서 이제 수석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현금 확보하고 좀 주의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식시장이 그것과 다르게, 원칙과 다르게 몇 년간 오르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욕을 먹고 이제 퇴사를 할 생각을 해야 돼요. 잘립니다. 반대로 어떤 기업이 뭐 사상 최대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 다음에도 더 높은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업황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해라 하고 세일즈를 많이 했는데, 갑자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죠. 이럴 경우에 이런 전문가분들은 역시나 많이 잘립니다. 대형 금융기관, 뭐 월가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이런 전문가분들은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 이런 건 당연히 뭐 다 알고 있지만, 이거를 뛰어넘어서 이런 시장의 변덕까지도 그 시점까지 정확히 맞춰야 살아남는 그런 직업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 맞서지 말라, 이렇게 구조화된 시스템에 따라서 뭐 조심할 때 조심하고 투자할 때 투자해라, 이게 기본적인 원칙대로 가는 경우보다 그것보다 몇 단계 더 깊은 분석을 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반대로 되는 전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죠. 우리는 그냥 내 돈을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2015년부터 이렇게 기준금리가 막 인상이 되고, 2017년부터는 양적 긴축까지 실행되면서 돈이 막 흡수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중에 유동성이 막 흡수되고 돈줄을 쬐고 있구나,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가서 기업들의 대출도 어렵고 민간 대출도 너무 어렵겠구나, 자, 점점 경제가 좀 수요 감소나 특정한 위기를 감당하기 힘든 이런 상태로 변해가는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식 비중을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계속 줄여나가고 뭐 채권이나 현금 비중을 늘렸다고 할게요. 그런데 2020년에 코로나가 만약에 안 터졌다고 할게요. 그러면 뭐 누구한테 욕먹고 우리가 직장에서 잘리나요? 아니죠. 내가 그냥 내 돈 투자하는 거니까 이게 조심조심 하다가 위기가 안 터지면은 그냥 그만이에요. 그냥 그때는 그 상황에 맞게 다시 뭐 종목 잘 찾고 투자하고 또 위기 대응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연준에 맞서지 않고 뭐 이런 구간에 원칙대로 금리 올라갈 때마다 현금 늘렸고, 마찬가지로 이럴 때 현금 늘리고, 폭락했을 때 연준이 돈 풀어주실 때 사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위기 한 방 딱 터져주시면은 바닥에서 우리가 지를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연준에 맞서지 않습니다. 현재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 그대로 원칙을 지키면서, 뭐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주식 비중도 단계적으로 좀 축소도 하고 빠져나올 준비도 하고 위기 관리도 하면서 우리는 원칙대로 대응해 나가자. 이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자 이거예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후원 계좌가 있는데, 여기에 후원 주시는 분들이 정말 간간히 계세요. 근데 뭐 다른 채널들 보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고 그냥 끝이죠. 그걸로 때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채널은 안 그렇죠. 저도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도움을 뭔가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달 동안 좀 교육을 해드리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죠.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영상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꼭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